에드워드 드레이크? 도대체 어떤 정신나간 인간이기에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가? 일단 이 감독은 LA에 사는 작가이자 감독이고 90년 12월 26일 생입니다. 젊네요. 호주 출신이군요. 멜버른에서 태어났답니다. 멜버른. 거기가 원흉인가? 어떤 도시이기에 이런 사람을... 아무튼 봅시다. 애니멀스라는 영화로 데뷔했는데 볼 방법은 없고 시간이 좀 지나다가 2020년대에 들어서 급발진을 했네요. 2020년 브로일이라는 영화에 감독을 했고 이건 공포영화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엄청난 영화들을 내는데 첫 번째 영화가 코스믹 신, 다음 감독한 영화는 에이펙스입니다. 에이펙스. 이것도 국내 개봉을 했군요. 거기에 주연이 브루스 윌리스? 브루스 윌리스? 잠깐만, 또 브루스 윌리스라고요? 그리고 2021년에 아메리칸 시즈라는 영화도 했군요. 한 해에 영화를 3편이나 찍어내는 감독이라니. 아니 잠깐만, 브루스 윌리스! 또 브루스 윌리스야! 그럼 최신작을 봅시다. 최신작은 2022년 2월 25일 한 달 전에 미국에서 개봉했군요. 제목은 가솔린 엘리. 제목이 가솔린 엘리라니. 브루스 윌리스! 또 브루스 윌리스? 게다가 비록 감독은 아니지만 2020년에 배틀클럽이라는 영화의 각본도 에드워드 드레이크가 썼는데 여기 주인공도 브루스 윌리스입니다. 페르소나인 거겠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한 젊은 감독이 브루스 윌리스의 엄청난 매력에 빠져서 페르소나로 그를 계속해서 기용한다. 그리고 브루스 윌리스는 자신의 연기력과 재능의 황혼기를 이 젊은 감독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일 리 없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브루스 형,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대체? 형 말을 해봐요. 도박 빚이라도 진 건가요? 빚이 많아서 이런 영화에 나와야 하나요? 아니면 에드워드 드레이크 저놈이 형에게 협박이라도 하는 거 아닌가요? 뭐지? 무슨 약점을 잡은 건가? 브루스 형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한 건가? 제가 보기에 에드워드 드레이크라는 남자는 아마 악마적인 인물일 겁니다. 그래요. 추리를 해봅시다. 시나리오 한번 써보자고요. 에드워드 드레이크는 사실 브루스 윌리스라는 배우를 증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약점을 잡고 그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을 강구한 겁니다. 브루스 윌리스라는 배우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에드워드 드레이크라는 남자는 가장 악마적인 방법을 떠올린 겁니다. 자신이 2014년에 만든 개똥같은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 브루스 윌리스와 계약을 하자. 그래서 그를 내가 만드는 쓰레기 영화에 연속으로 출연시켜서 그의 안목과 그의 명성과 그의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망쳐버리자. 이런 사악한 계획이지 않았을까요? 이건 그런 계획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브루스 형,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요. 이대로 에드워드 드레이크의 노예가 돼서 이런 코푼 휴지 같은 영화에 고이 접혀서 출연할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브루스 윌리스의 최신작은 모두 에드워드 드레이크라는 이 악마의 소나기에 잡힌 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악마 같은 인간의 똥 같은 영화를 계속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화 시간 고작 30분 지났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죠. 영화는 엄청 의미심장한 음악과 함께 수트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수트가 500년 후 인류 최고의 무기라는 거군요. 현대에도 있는 파워수트에서 크게 발전하지 않은 것 같고 입는 모습은 뭐 그냥 중세 기사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작품인데 10년 전에 나온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 오프닝만도 못한 거죠. 시대착오적인 것도 정도가 있죠. 그리고 또 그 가방 나옵니다. 저거 아무리 봐도 마이크 담는 가방인데. 아무튼 인물들은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펼칩니다. picked up on a large amount of tachyon interference. Think it came from one of them. So, they know where we are. 그리고 박사는 갑작스레 제임스 포드와 분위기를 잡습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이혼한 사이였군요. 박사는 감염된 사람들의 영혼은 그대로 같은 인간일 거라고 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도 영혼은 같은 것과 같다는군요. 그리고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잠깐만 멈춰봐요. 47분요?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 나온 그 커플이 접촉을 하고 그걸 지구로 알리고 그래서 특공대가 술집에 가서 싸우는 브루스 윌리스를 데려오고 우주인들이 도착한 다음 교전을 벌이고 죽은 이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회의도 한 차례 하고 우주복 입으러 이동해서 다 입고 브루스 윌리스는 전처에게
I want to watch the stars with someone. 이런 대사까지 했는데 47분이라고요? 이 모든 일이 고작 1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벌어졌단 말입니까? 맙소사. 저 이제 리뷰 안 할래요. 아 제발 그냥 자막 잘못 나온 거라고 해줘요. 제발. 아니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기지가 얼마나 작은 거야. 술집 바로 옆에 1분 거리에 기지가 있나요? 차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아예 안 걸린 모양이네요. 아 정말 숨도 못 쉬겠네요. 뭐 이런 영화가. 그리고 또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지고 이들은 자신들을 나쁜 놈들의 팀이라고 말합니다. Quite a cast of villains you've assembled here. 예, 47분 만에 급조해서 모았죠. 게다가 팀이 고작 10명밖에 안 되는데 예편한 장군에 현역 장군에 사령관 포함입니다. 거기에 라일 장군은 사성 장군입니다. 아니 뭐 군대가 요즘은 뭐 유치원 정도 인원인가요? 장군이 왜 백병전을 하러 특공대로 차출되죠? 박사는 왜 직접 가는 건가요? 아 제발 설명을 해줘. 아무튼 이들은 뭔가 애틋한 이야기나 핵심적인 플래그를 다 쌓아둡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I go down. You won't. 아니 왜요? 차라리 자막으로 이 두 사람 머리 위에 표시를 해주시죠. 이렇게요. 그리고 이들은 퀀텀 점프라는 걸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주복 입은 채로 워프한 다음에 행성으로 강화하는 겁니다. 수트가 오버스펙인데요. 거기에 막상 도착하니 벌써 싸우고 있습니다. 47분 만에 엘로라 행성 입구에서 엘로라 행성은 지구로부터 13,368광년이나 떨어졌는데 47분 만에 막 사람들이 오가고 정보가 오가고 통신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이에 전쟁 준비하고 함대가 전투를 벌이는 일이 생기는 거죠. 빛의 속도? 그게 속도냐고요. 뭐? 빛의 속도를 넘을 수가 없어? 저 아인슈타인 박사님 대가리 박아. 거기에 우주에서 전투를 벌이는 이 함선들 배틀 크루저 아닌가요? 아니 누가 봐도 배틀 크루저잖아요. 블리자드 보고 있나요? 여기입니다. 에드워드 드레이크 이 정신 나간 놈이 다 베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연하게 스타크래프트와 닮은 이 작품은 이제 지구와 꼭 닮은 엘로라 행성에 도착합니다. 와, 엘로라 행성은 지구처럼 나무가 자라고 낙엽도 있고 어디서 많이 본 식물들이 자라는데 대원들은 그냥 도착과 함께 투구를 벗어버립니다. 놀랍게도 중력과 대기 구성 성분이 지구의 그것과 동일한 모양입니다. 이건 대단한 발견인데요. 그리고 갑작스레 나타난 엘로라 행성의 세력과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47분 전에 FC였는데 그 47분 동안에 엘로라에 위치한 군대도 상황 파악 끝내고 교전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령관은 총을 맞았고 엘로라의 병력들과는 대치를 합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47분 만에 위장한 놈들은 말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와우. 이 정도면 47분 사이에 정신과 시간의 방해라도 들어가서 정보 취합을 한 모양인데요. 설마 500년 후에는 시간 세는 단위가 달라졌나요? 알고 보니 이들은 자푸디입니다. 연합과는 대립하는 세력이죠. 그러니까 방금은 원래 원수 사이인 연합과 자푸디가 공동의 적을 상대로 연합하는 그런 장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전혀 없죠. 왜냐면 이런 개그들이 나오거든요. How's y'all's morning been? Is this a serious fucking question? Hey, you even think about dying, I'll fucking kill you. God knows I'm too handsome to die.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이들은 작전 장소로 이동합니다.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이 장소는 지구인 것 같지만 어쨌든 이들은 필사적으로 있는 척을 합니다. 아침에 자푸디의 300개 대대가 왔었는데 이미 전멸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는 좀 미친 것 같습니다. The bastard. James Ford. I'd love to buy that man more than a beer. 자기네 나라 7천만 명을 학살하려고 큐폭탄 쏜 원수를 좋다고 말합니다. 와 세상에. 그리고 혼자 강한 제임스 장군은 괴이한 이들을 만납니다. 아니 무슨 중세 판타지인가요? 게다가 저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뭐야? 아니 무슨 영화가 이 모양이죠? 왜 나무에 매달려 있어? 아무튼 외계인들과 조우한 제임스 포드 장군은 브렉스턴과 다시 만나고 작전 기지로 옵니다. 그리고 이상한 드립을 치는 자푸디의 멤버들도 있죠. 이 장소에서 사령관은 사망합니다. 저 군번줄은 여전하군요. 군번줄에 달린 십자가가 계승되고 있는 거지만 뭐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냐고. 그리고 이야기는 좌충우돌 결말을 향해 갑니다. 알고 보니 외계인들은 지구로부터 60만 광년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 세기야 마조라를 모성으로 하고 있는 세기야 종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크기의 워프 게이트를 만들고 연합을 침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종의 전쟁, 저들은 지배를 원하고 이쪽은 네안데르탈인을 예로 들면서 결국 제임스가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는 큐폭탄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자, 기지에서 Q폭탄을 로켓에 달아서 날렸습니다. 하지만 기폭을 시키기 위해서는 플라즈마가 필요한데 거리가 멀어서 기폭을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주에서 유영하던 라일 장군, 앞에서 머리 위에 사망 플래그 띄운 둘 중 하나인 이 장군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 군인들은 작은 워프존 앞에서 외계인들과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데 Could you strike me down now that I wear your face? 하필이면 제임스 포드 장군의 전처인 박사가 감염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이야기는 우주로 향합니다. 이때 브렉스턴은 외계인과 전투를 벌이는데 외계인은 몸통에 총알이 박히자 쓰러집니다. 저기요? 앞에서 머리 아니면 안 죽는다고. 무엇이 중요냐고. 그리고 예정대로 로켓이 날아오지만 갑자기 외계인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 같은, 대체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대장이 된 것 같은 박사가 그걸 가로채고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박사는 무슨 이상한 힘을 사용해서 제임스를 쳐내고 자신은 폭탄을 들고 적들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제임스를 구하고 스스로를 희생하는 그림이죠. 이때 우리들의 라일 장군, 아빠인 줄 알았는데 삼촌이었던 이 장군도 스스로를 희생합니다. 희생하기 전에 멋진 대사를 읊는 건 뭐랄까, 무수히 많은 미국 영화에서 나오는 할리우드판 신파 같은 장면일까요? 너무 시끄러워. 그리고 폭탄이 터지고 슬픔에 찬 브렉스턴이 남은 외계인을 두들겨 패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아니, 외계인이 왜 이렇게 약해? 아이, 음악은 또 왜 이래? 무슨 음악을 이렇게 넣었어? 자, 그리고 결말입니다. 결말은 얘의 그 로봇이 운영하는 술집입니다. 모두가 모여서 한잔하고 있는데 제임스가 한잔을 하더니 영화가 끝납니다. 아이 맙소사, 이게 끝이라고? 정말 엄청난 수준의 망작. 이건 대한민국 7대 망작과 나란히 할 법한, 아니 이를 능가하는 역대급 대망작입니다. 에드워드 드레이크라는 괴물이 만들어낸 거대한 똥 같은 영화가 바로 이 작품이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딘지 모르게 이 영화의 스토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나요? 이거 스타크래프트 2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스타크래프트 2의 영화화 버전인 셈입니다. 와, 세상에. 스타크래프트 영화로 만들면 대박일 거라고 제가 매일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그 꿈을 이런 식으로 막장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제 앞에서.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봅시다. 싸움이 벌어지는 술집, 거기에서 위스키를 들이키는 남자, 제임스 포드, 제임스 유진 레이너겠죠. 이거 짐 레이너잖아요. 이상한 별명도 있고. 그럼 제임스 레이너의 친구인 이 대시라는 녀석은 타이커스 같은 성격의, 강력한 성격의 아내가 생긴 걸로 봐서는 맷 호너의 짬뽕이군요. 거기에 박사는 그냥 캐리건이잖아요. 외계 종족에게 감염되어서 인간들을 괴롭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Q폭탄을 세기야 마조라로 가져가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려 했던 인물.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제임스를 밀쳐내고 자신은 자폭하러 들어간 건 고짐고 가짐 어서. 이 장면의 패러디인 거죠. 전쟁이 끝나고 술집에서 뭔가를 기다리는 제임스는 그냥 짐 레이너 맞다니까요. 아마 감독이 이 장면 마지막에 박사 목소리로 나갈 준비는 됐어 카우보이? 이 대사를 넣고 싶어서 바닥을 구르고 있었을 겁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죠. 이건 스타크래프트였어요. 세상에, 안 돼! 이런 미래는 난 감당할 수 없어. 버틸 수가 없다. 저는 장막을 들추고 미래를 엿보았지만 거기에는 오직 망각뿐이었던 게 아니라 우리는 코스믹 씬을 함께 보았습니다. 역대급 망작. 이런 얼어붙은 바퀴벌레 똥 같은 영화가 국내에 개봉되고 DVD가 출시되며 그걸 또 26,000원에 팔고 있는 사실에 전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실화인가요? 이게 진실인가요? 여러분, 그 어떤 망작을 가져와도 2021년에는 이 작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저는 이 DVD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망작에 대해서 말한다면, 브루스 윌리스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리고 그의 슬픈 운명을 말한다면 저는 이 DVD를 품에서, 아니 변기에서 꺼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에드워드 드레이크라는 괴물 같은 놈이 있었다고. 그가 남긴 이 미친 작품을 리뷰하고 저주를 풀기 위해 변기에 봉인해 두었다고 말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없애버려야 해요. 이
이 영화는 일종의 저주입니다. 원한과 증오가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일종의 저주 그 자체. 그리고 이런 저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에드워드 드레이크를 막아야 합니다. 맙소사, 이런 영화를 1년에 3편씩 만들어서 개봉하다니 제정신인가?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은 거지? 이 녀석의 자금 출처는 어디죠? 설마 부자인가? 멜버른 갑부 출신인가? 도대체 브루스 윌리스에게 얼마나 원한이 깊기에 대체 왜? 설마 이런 저주받은 작품들을 꾸준히 만들어서 할리우드를 파괴하려는 건가요? 잠깐만, 1년에 3편 6년이면 18편 18편은 곧 6이 셋 있는 셈이니까 666? 그것이었나요? 거기에 6년 후라면 2028년 18번째 작품이 나올 때 캘리포니아 인근에서 지옥의 문을 열겠다는 그런 안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역한 냄새를 풍긴 망작, 이름조차 부르기 싫은 작품, 1시간 28분 동안 지옥을 보게 되는 그런 영화. 코스믹 씬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브루스 형 도망쳐! 입니다. 미국에 사는 교포분들, 브루스 윌리스에게 힘을 주세요. 그는 좋은 배우였잖아요. 지금이라도 그를 에드워드 드레이크의 마수로부터 빼내야만 합니다. 저도 할리우드 쪽 관계자에게 이런 의사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주세요. 어느 날 제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방송도 칼럼도 유튜브도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면 범인은 에드워드 드레이크입니다. 놈이 이 영상을 본 겁니다. 어쩌면 그놈에게는 인터넷을 좌우할 엄청난 재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에드워드 드레이크는 어쩌면 할리우드와 세계 영화계를 집어삼킬지도 모르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루스 윌리스에게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아둔 토리다스.